신일 식탁 위의 불평등. 저녁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췄습니다. 식탁 위엔 노릇하게 구운 조기 2마리와 불고기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고 김이 조용히 피어올랐죠. 며느리 지연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상 다 찼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불고기를 한 점 집어 맛을 봤습니다. 간은 맞네. 현수야, 얼른 앉아라. 고기 식겠다. 아들은 퇴근복 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지만 젓가락은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움직이자 고기 한 점이 곧장 아들의 그릇 위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쓰지.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불고기의 향이 코끝에 닿았지만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연아, 넌 저 김치 좀 먹어라. 내가 한 거지? 네, 어머니. 조금 짰다.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 속이 미묘하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조기의 머리를 가르더니 하얀 살을 골라냈습니다. 현수야, 이 살이 제일 맛있다. 장가시 조심해라. 지연의 눈길이 잠시 그 접시 위를 머물렀습니다. 은빛 살점이 고르게 떨어지고 아들의 그릇 위엔 이미 고기와 생선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그녀의 앞접시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 것도 좀. 됐다. 지연이는 생선 안 좋아하잖아. 지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김치로 충분해요. 그녀는 밥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씹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시어머니는 계속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얹고 있었고 불고기 접시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서 지연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남은 고기 2점 그리고 조기의 꼬리살.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신이 씻겨 내려가는 마음. 식사가 끝난 뒤 지연은 말없이 식탁을 치웠습니다. 접시 위엔 불고기 국물이 마른 자국처럼 남아 있었고 조기의 뼈는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 옆에서 밥상 정리는 며느리가 하는 거야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오래된 규칙을 다시 읽는 듯 했죠.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싱크대 쪽으로 옮겼습니다. 물을 틀자 따뜻한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품이 부풀었다가 이내 꺼지고 그 안에서 조기의 비린 냄새가 은근히 퍼졌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부엌 문가에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아침은 된장찌개 하자. 현수가 요즘 피곤해 보여. 네. 너무 짜게 하지 말고. 지난번엔 좀 그랬어.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고 지연은 설거지 소리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물소리가 벽에 부딪혀 퍼질 때마다 생각이 엉켰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나도 밥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왜 내 몫은 늘 없는 걸까? 그때 뒤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 됐어요. 이거 금방 끝나요. 엄마가 너무 하셨지? 나도 좀 불편했어.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래도 현수 씨, 제발 그냥 두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소리가 다시 커졌고 그 안에 두 사람의 대화가 묻혔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지연은 마지막 컵을 헹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물처럼 다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녀는 두 손을 꺼내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손등이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눈가에도 미세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신 산말하지 못한 자리. 다음 날 저녁 다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의 반찬은 꽁치조림이었고 냄비 속 간장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젓가락을 놓고 밥상을 다듬었습니다. 식탁 위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 빛은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쏠려 있었죠. 현수야, 밥 먹자. 시어머니가 부엌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현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젓가락 끝에서 조림 꽁치가 부서지며 살점이 아들의 그릇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연은 국그릇을 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너무 좋아요. 좋으면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말했지만 젓가락은 여전히 한 방향이었습니다. 현수의 그릇은 금세 꽁치살이 산처럼 쌓였고 지연의 앞에는 반찬 국물이 묻은 조각 몇 점만 남았습니다. 지연아, 내 것도 좀 덜어드릴게요. 현수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많이 못 먹어요. 그래도 현수야.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여자들은 생선 많이 먹으면 살찐다. 네 아내는 그만 먹어도 돼.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젓가락 끝이 밥 위에서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알만 천천히 모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점심은 내가 안 해. 교회 사람들 만나러 나가야 하거든. 네, 어머니. 현수야, 내 아내한테 된장찌개 끓이기 알려줘라. 아직 맛을 모르더라. 그 말에 현수가 머쓱하게 웃었고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네, 배워볼게요. 배우는 건 좋은 거야. 시집와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게 밥상이지. 시어머니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끝처럼 닿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은 꽁치뼈와 식은 밥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말했다. 언젠가 이 밥상에서 나도 나를 위해 먹고 싶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조명이 식탁만큼 따뜻하지 않았고 손끝의 감각도 둔해져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부엌에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리고 나라는 이름은 그릇 바닥처럼 닳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들어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하게 떨리는 불빛 하나가 비쳤습니다. 마치 멀리서 자신에게 이제 그만 참아도 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신 사식탁의 그림자.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TV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고 거실 시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똑딱거렸습니다. 지연은 부엌 조명을 꺼두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식탁 위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에 남은 조기의 살점이 반짝거렸습니다. 나도 배가 고픈데 그 생각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엔 시어머니의 말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지. 며느리는 살림을 배워야지. 여자 입이 무거워야 집안이 편해.
그 말들이 식탁 위에 아직도 남은 듯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지연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까지 서늘하게 만들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현수가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자? 그냥요. 잠이 안 와서. 엄마는 자는 것 같던데. 불이라도 켜. 괜찮아요. 이게 편해요. 현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죠. 식탁 위에 둘의 그림자만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지연아. 응? 솔직히 나도 요즘 힘들어. 왜요? 당신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밥 먹을 때마다 불편해 보여. 지연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낀 게 다행이에요. 무슨 뜻이야? 그냥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손끝으로 식탁의 나무결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표면이 손끝에 거칠게 닿았죠. 이 식탁 오래됐네요. 결혼할 때 엄마가 가져오신 거야. 결혼식 날도 이 위에 밥상 올렸지. 그렇죠. 그때는 따뜻했는데요. 그녀의 시선이 식탁 한가운데 멈췄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린 그 자리를 바라보며 지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수 씨, 우리 밥상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릇 하나를 치웠습니다. 그릇 바닥엔 아직 고기 기름이 얇게 번져 있었죠. 그녀는 수건으로 그 자국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자국 내 몫으로 바꿀 거예요. 쉰 오 목소리 없는 저녁. 다음 날 저녁 현수가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가 지연에게 말했죠. 현수 안 온대? 예, 일이 좀 늦는데요. 그럼 우리끼리 밥 먹자. 굶을 수야 없지. 지연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김치, 콩자반, 달걀말이 뿐이었어요. 고기 반찬은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고기도 없고 생선도 없고 남자 없으니까 대충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오늘은 좀 간단하게 했어요. 현수 씨 없으니까요. 그게 말이 돼? 밥상은 매일 똑같이 차려야지. 사람이 밥상 보고 배우는 거야.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갈 뜨더니 달걀말이를 입에 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간이 왜 이래?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맛이 없어. 좀 덜 간하려고 했어요. 건강 생각해서요. 아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맛도 모르고 정성도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밥을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지연은 눈을 내리깔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말이 왜 이렇게 없니? 무슨 불만 있어? 아니요, 없어요. 사람이 불만 있으면 풀어야 돼. 속에 쌓아두면 병돼.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말,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신가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예전엔 이런 밥상 아니었는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엔 어땠어요? 내 시아버지 살아계실 땐 늘 고기 올렸지. 그분이 고기 없으면 밥 안 드셨어. 그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아드님 밥상에도 고기가 꼭 올라야 하는 거군요. 그럼, 그게 사랑이지. 남자는 그렇게 대접받아야 해. 그 말을 들은 지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요? 전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심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여잔데 뭘 대접받아? 여자는 해주는 게 일이지.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김치 냄새가 남아 있었고 방 안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문으로 걸어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엔 밥은 있는데 마음이 없네요. 신6 차가운 그릇들. 그날 밤 지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난 손끝이 마치 낡은 접시 같았어요.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무언가가 손에 남은 듯 했습니다. 거실에선 시어머니의 방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어른이 밥 먹을 때 폰만 보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드라마 속 대사였지만 마치 자신을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했죠. 주방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느렸습니다. 그림자는 식탁 다리에 걸려 끊어지고 싱크대 문에 부딪혀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 같았어요. 이 집안 어디에도 온전히 설 자리가 없는 그림자.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아직 안 잤어? 이제 자려고요. 오늘 엄마 또 뭐라고 하셨지? 별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현수가 그녀 손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헐었어? 설거지 하다가요. 고무장갑은 왜 안 끼고? 그거 끼면 감각이 없어져서요. 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잠시 엄마랑 떨어져 살면 안 될까? 지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 집을 나가면 엄마가 난리겠지만 요즘은 나도 버티기 힘들어. 지연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웃었습니다. 현수 씨, 전 괜찮아요.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이세요. 익숙해지면 돼요.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지금은 그게 제일 편해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으로 몸을 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익숙해지는 게 정말 편한 걸까? 그날 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릇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안쪽 어딘가가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 같았어요. 신7조기의 가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 먼저 나와 조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죠.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밥 해놔야지. 네, 어머니. 이 조기 봐. 살이 통통하지? 이건 귀한 거야. 지난번 시장에서 어렵게 샀어. 지연은 대답 대신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밥이 고르게 익어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기를 뒤집으며 덧붙였어요. 현수가 이거 좋아하잖아. 회사 나가기 전에 꼭 먹여야 돼. 저도 좋아해요. 그래. 그래도 이건 현수 줄 거야. 넌 나중에 먹어. 그 말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지연은 순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 떠들었어요. 이런 반찬은 남편이 먼저 먹어야 힘을 내지. 그래야 돈 벌지. 잠시 후 식탁에 밥상이 올랐습니다. 현수가 앉았고
시어머니는 접시에 조기 2마리를 나눠 담았습니다. 이건 내 거, 이건 엄마 거. 지연의 앞엔 간장에 찍은 달걀 프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수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것도 좀 덜어줘요. 얘는 생선 뼈 발라내는 거 싫어하잖아. 괜히 귀찮게 왜 줘? 괜찮아요. 저 그냥 먹을게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달걀 프라이를 잘라 한 입 삼켰습니다. 그러자 조기의 고소한 냄새가 더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역시 생선은 남자 입에 들어가야 제맛이야. 그 말에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조기 한 마리가 그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먹다 남은 살점 사이로 얇은 가시 하나가 빛을 반사하며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찔리는 듯 했어요. 그녀는 물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물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그릇이 미끄러워서요.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녀.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덤벙대?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들고 조기의 가시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그 가시를 집었습니다. 얇은 은빛의 가시가 손끝에 닿자 마치 그동안 삼켜온 말들이 전부 손끝으로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입맛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따뜻할 때 다시 먹어. 아니요. 다시는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지만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부엌은 갑자기 낯선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신8 밥상의 끝, 마음의 시작. 그날 저녁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리모컨만 계속 눌렀습니다. 현수는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죠. 지연은 방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남은 밥그릇들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차가운 밥, 굳은 조기, 식은 국. 모든 게 식어버린 집의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을 버리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조기의 가시, 아침에 손끝으로 집었던 그 가시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 가슴속에서 밀려올랐죠. 서러움, 분노, 그리고 오래된 체념. 그것들은 더 이상 눌러 담을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또 뭐 버리냐? 예. 상한 것 같아서요. 그건 그냥 데워 먹으면 돼. 음식 함부로 버리면 복이 달아난다. 지연은 냄비를 덮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복은요, 이미 다 식은 것 같아요. 뭐? 이 집 밥상 말이에요. 따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 전 늘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말하려고요. 지금 나한테 따지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지연은 물에 젖은 행주를 꽉 짰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근데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늘 손님 같아요. 음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거였고 저는 그 누군가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이 막혔습니다. 그게 다 내 마음이 약해서 그래. 아니요. 마음이 아니라 자리예요. 전 늘 식탁 끝에 앉아 있었죠. 그 자리가 제 몫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손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흘러나오고 그 위로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이젠 제 자리를 찾을래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이 아니라 제가 만든 밥상으로요. 시어머니가 무겁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 집을 떠날게요. 뭐? 현수 씨랑 상의는 할게요. 하지만 더는 이 밥상에서 제 몫을 찾으려 하지 않으려고요.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걸었습니다. 천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조기의 꼬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밥상의 끝을 알리는 깃발처럼요. 그녀는 문을 닫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밥상을 차릴 거예요.